손흥민 공 뺏고 호통치던 다이어. 결국 2군 유스한테도 주전 밀리자 영국 발칵 뒤집힌 상황. 박지성, 이영표를 시작으로 유럽 축구에서 수차례 코리안 더비가 있었지만 이처럼 기대감을 자아내는 경기는 처음이다.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32,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27, 두 대표 골잡이가 서로를 겨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토트넘은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 승점 27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울버햄튼은 3승 3무 5패, 승점 12로 14위. 그러나 결코 토트넘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기 힘든 경기다. 디지털 캠프 광고 로고. 토트넘은 올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고 제임스 매디슨 등을 영입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대성공이었다. 토트넘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앞세워 확실한 팀 컬러를 구축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패스도 한결 수월하게 돌며 유기적인 플레이가 살아났다. 공격에선 손흥민과 매디슨이 가장 눈에 띄었다. 특히 매디슨은 5도움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득점 공동 2위 손흥민, 8골, 이 마음 놓고 최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7일 첼시전에서 터졌다. 선제골을 넣고도 토트넘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퇴장을 당했고 매디슨과 미키 판 더 펜은 부상으로 쓰러졌다. 울버햄튼에서 내세울 건 황희찬이다. 황희찬은 11경기에서 6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페드로 네투가 7도움, 1골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득점만 놓고 봤을 땐 황희찬을 보좌할 이를 찾기가 어렵다. 사샤 칼라이지치가 2골로 황희찬 다음 최다 득점자다. 팀이 기록한 14골 중 황희찬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득점 의존도가 높다. 양팀이 가장 내세울 골잡이는 손흥민과 황희찬이다. 역대 코리안 더비 중 이토록 두 선수가 이토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 현지에서도 단연 두 골잡이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0일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의 득점자에 대한 도박사들의 베팅 현황을 공개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득점할 확률이 높은 선수로 손흥민이 꼽혔다. 매체는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 각 경기 중 골을 넣을 것에 대한 배당률은 4분의 5. 선제골을 넣을 것에 대해선 2분의 9이라며 손흥민은 올 시즌 11경기에서 8골을 넣었고 그중 3골이 선제골이었다고 소개했다. 울버햄튼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이 높은 건 황희찬이었다. 매체는 울브스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황희찬은 1분의 7이라며 울버햄튼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는 황희찬이다. 올 시즌 이미 6골을 넣은 그의 득점 배당률은 4분의 9라고 전했다.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이기에 나오는 전망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대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과 황희찬이다. 영국 가디언도 이 매치에 주목했다. 이번 주말 펼쳐질 10경기 중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첫 손가락에 꼽으며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EPL에서 손흥민과 벌일 두 번째 맞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울버햄튼의 센터백 파트너 토티 고메스와 울브스의 주장 맥스 킬만은 손흥민과 동료들을 막으려면 다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은 오랫동안 나의 우상, 손흥민 아버지 아카데미 출신 인도네시아 신성. U17 월드컵 출격. 국제축구연맹 FIFA U17 월드컵은 오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원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는 에콰도르, 모로코, 파나마와 한 조에 묶였다. 개최국 인도네시아에서 주목하는 신성이 있다. 미드필더 지다빈이다. U16 챔피언십에서 이미 존재감을 과시했고 U17 월드컵 출격 준비를 마쳤다. 지다빈은 한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이력도 눈길을 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실력을 연마했다. 지다비는 최근 피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많이 배웠다. 최고의 경험이었다. 고 떠올렸다. 이어 손흥민을 오랫동안 나의 우상으로 여겨왔다. 고 덧붙였다. 잊혀지지 않은 기억도 언급했는데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처음 훈련했을 때 많은 선수들이 허벅지, 머리, 가슴을 활용해 선보인 볼 트래핑이 굉장히 특이했다. 고 떠올렸다. 인도네시아 U17 월드컵에 대한민국도 출전한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17 대표팀은 프랑스, 부르키나파소, 미국과 함께 2조에 편성됐다. 3. 결국 바이에른 뮌헨 떠날까? 이미 대체 후보 추려져. 바이에른 뮌헨을 대표하는 미드필더 요주아 키미히, 28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다음 여름이면 구단과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는 가운데 바르셀로나에 관심을 받는다. 이미 바이에른 뮌헨은 키미히가 떠날 시를 대비해 대안을 구상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루디 갈레티 기자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다음 여름에 키미히 영입 시도를 고려하는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해당 역할, 중앙 미드필더를 맡는 여러 선수를 평가하고 있지만 키미히가 주요 목표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키미히를 비롯해 자말 무시알라, 20, 리로이 자네, 27 등 주요 선수들과 미래를 두고 신경이 곤두섰다. 특히 키미히와의 계약이 2025년 여름이면 끝나기에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결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재계약 협상에 관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계약 협상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가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한다. 두 팀은 중원 보강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데 마침 키미히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재계약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료를 받기 위해 마지못해 내년 여름에 키미히를 보내야 한다. 바이에른 뮌헨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안을 생각해 놓았다. 키미히가 나간 자리에 새로운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해 공백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루디 갈레티 기자는 마누 코네, 22 뮌헨글라트바흐와 주앙 팔리냐, 28 플럼 등 여러 선수가 키미히 대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라고 밝혔다. 이 중 팔리냐의 경우 지난 여름 독일에 도착해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앞뒀지만 이적 시장 마감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팔리냐는 눈물을 보이며 이적 실패에 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키미히와 동행 여부가 확실치 않은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끊지 않으면서 다가올 이적 시장을 통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바이에른 뮌헨의 최우선은 키미히와의 재계약 체결이다. 키미히는 마누엘 노이어, 37, 토마스 뮬러, 34에 이어 팀의 세 번째 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중원에서 정교한 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공수를 조립한다. 키미히의 컨디션에 따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이 달라질 정도로 큰 영향력을 자랑한다. 슈투트가르트, RB 라이프치히를 거쳐 2015년부터 바이에른 뮌헨 1군팀에 정착한 키미히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한 기량을 과시한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과 9시즌 동안 363경기를 함께했고 40골과 100도움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인정받는다. 4. 바르셀로나가 포기한 재능인데 데 제르비 매직이 통했다. 바르셀로나에서 빛을 잃은 안수 파티, 21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가 로베르토 데 제르비, 44 이탈리아, 감독 아래서 살아나고 있다. 한때 리오넬 메시, 36인터 마이애미, 위 후계자로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그가 브라이턴에서 다시 기지개를 켠다. 파티는 10일 오전 2시 45분, 한국 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아약스와의 2023에서 24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에 한 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2에서 0 완승을 이끌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선 파티는 전반 15분 아약스의 빌드업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선취골을 기록했다.
시몬 아딩그라 21가 공을 가로채고선 파티에게 건넸고, 이를 받은 파티가 간결한 퍼스트 터치로 상대와 거리를 벌린 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후반 8분엔 파티가 아딩그라에게 패스를 찔러주며 두 번째 득점을 도왔다. 스포츠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파티에게 평점 8.5점을 전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65분 동안 한 골과 1도움을 포함해 패스 성공 26회, 성공률 96%, 키패스 2회, 경합 성공 3회 등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점차 데 제르비 감독의 축구에 적응해가며 활약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10대 시절 바르셀로나 1군팀에 깜짝 등장하며 세계적인 재능으로 떠올랐던 파티는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을 경신하며 메시의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자 주인을 잃은 바르셀로나의 10번은 파티에게 향했다. 그러나 반월판 부상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꺾인 파티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번 시즌 브라이턴으로 임대 이적했다. 애초 파티는 토트넘이 9회를 보내면서 북런던행이 유력했지만 이적 시장 막판에 데 제르비 감독이 선수를 설득하면서 브라이턴으로 오게 됐다. 데 제르비 감독은 바르셀로나가 파티를 포기했어도 여전히 재능을 갖춘 선수라고 믿었다. 파티 역시 차세대 명장으로 불리는데 제르비 감독의 말을 듣고 브라이턴 유니폼을 입었다. 데 제르비 감독은 아직 파티의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럽 대항전에서만 선발 기용하고 있다. 리그는 교체 출전하며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다. 파티는 그리 많지 않은 출전 시간 571분 속에서도 모든 대회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했다.